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가장 자세하고 알기 쉬운 독해. 이 강의는요, 수험생 여러분 스스로가 독해 가능하도록 하여 혼자 공부해도 영어 점수를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초가 부족해서 독해에 답답함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여드리는 1번 문장의 형식과 독해법, 2번 문장 성분, 그리고 3번 품사의 역할을 꼭 읽어보시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예문을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제 강의는요, 영어에 대해서 다른 건 하나도 몰라도 이 내용만큼은 잘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집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18번 문제입니다. 독해를 시작하기 전에요, 한 문장에는 5형식 중에서 하나의 형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몇 형식이 와 있는지, 형식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났는지도 아셔야 독해가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문장을 보는 눈이고 독해를 완성하는 핵심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실게요. 이 문장의 마침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장은 여기에서 끝났다는 뜻이죠. 자, 처음부터 보실까요? 주어, 동사, 보어. 이 형식입니다. 이 형식 독해법 아시죠? 주어가 보어이다. 즉, 나는 주민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에서는요, 이 형식이 왔고, 이 형식은 여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형식이 끝났지 문장이 끝난 것은 아니죠. 여기서부터 마침표가 있는 데까지 아직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남아 있는 애들은 뭘까요?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수식어, 수식어. 형식은 여기에서 끝이 났지만 나머지는 수식어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of부터 보겠습니다. of는 전치사입니다.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은 전치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전치사, 앞전, 위치, 명사. 전치사는요, 명사 앞에 위치하는 품사입니다. 명사 앞에 위치한다는 말은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독해하실 때 전치사를 보게 되면요, 명사까지 달려가서 한 세트로 묶어서 얘는 수식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해석도 한 세트로 하셔야 합니다. 이 수식어는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형용사와 부사의 권리입니다. 형용사는요, 명사를 수식하고요. 부사는요, 형용사, 동사, 그리고 다른 부사를 수식합니다.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보시면요, 문장 성분이 있어요. 이 문장 성분에는요, 주어, 동사, 이 동사가 서술어죠.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렇게 5개를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보시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있어도 수식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수식어는요, 문장 성분에는 포함되지만 문장의 형식을 이루는 골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치사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아시면 독해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오브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요, 명사까지 달려가서 한 세트로 묶고 수식으로 봅니다. 로케릿, 분사가 왔죠.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write, 부사죠. 부사도 수식어입니다. next to, 전치사입니다. 어디까지 달려간다고요? 명사까지 달려가서 한 세트로 묶습니다. 그러면 뒤에 부분이 모두 수식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석을 해볼까요? 오브는요, 뭐뭐의, 뭐뭐 중에서, 뭐뭐에 대해, 이 정도로, 이 중에서 하나로 해석하면 무난합니다. 나는 주민이다. 이 아파트의 위치한 바로 새롭게 오픈한 도그파크 옆에.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s부터 시작해서 마침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한 문장에는 하나의 형식이 있다고 했으니 이번 문장에서도 형식을 찾아보겠습니다. 형식을 어떻게 찾을까요? 형식을 찾는 열쇠는 바로 동사입니다. 여기 있는 live가 동사입니다. 제가 live가 동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외워서 합니다. 동사를 찾지 못하면 형식을 알 수 없고 독해는 실패입니다. 이 문장에서 동사를 찾았으니 동사 앞에 있는 I가 주어고 뒤에는 전치사로 시작하니까 명사까지 달려가서 수식어입니다. 따라서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1형식이고 주어가 동사 한다니까 나는 산다로 독해하면 됩니다. 형식은 여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나머지는 수식어죠. 여기엔 am이 동사입니다. am이 동사라는 건 역시 외워서 압니다. 앞에 I가 주어가 되고 뒤에 happy가 형용사로 보호자리에 와서 이 형식입니다. 주어가 보어이다. 나는 매우 행복하다. 형식은 여기서 끝났지만 문장이 끝난 것은 아니죠. 여기서부터 마침표까지 남아있는 나머지는 모두 수식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문장에는 하나의 형식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엔 1형식과 2형식 두 개가 있습니다. 저를 알아야
독해가 가능하기에 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A라는 나무 막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또 여기에 B라는 나무 막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 두 개를 합쳐야 길이가 딱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 개를 놓고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못을 박아서 하나로 길게 만들어 줍니다. 이젠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긴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요, 이 막대기를 하나의 문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A도 하나의 문장이요, B도 하나의 문장입니다. 제가 하나의 문장에는 한 개의 형식이 반드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A 문장에도 뭔지는 모르지만은 5형식 중에 한 개의 형식이 반드시 들어있고요. B 문장에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형식이 반드시 들어있겠죠. 그리고 나무 막대를 연결하는데 못이 필요하듯이 문장을 붙이는데도 못과 같은 역할을 하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접속사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요, 두 문장을 붙여서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지만은 각각의 문장 안에 있던 이 형식은 하나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됩니다. 즉, 문장은 두 개에서 하나로 되었지만 형식은 하나가 되지 않고 두 개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때 문장 속에 들어있는 이 각각의 형식을 절이라고 합니다. 얘도 절, 얘도 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접속사가 앞에 있는 절을 종속절이라 부르고요. 접속사가 없는 절을 주절이라고 합니다. 종속절은요, 주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4개의 문장을 큰 문장 하나로 만들게 된다면요, 이 각각에 들어있던 형식은 4개가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접속사는 몇 개가 됩니까? 3개의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4개의 형식이 있는데도 3개의 접속사가 없고 2개만 있다든지 하나만 있다든지 하면 이것은 비문입니다. 즉, 틀린 문장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문장 안에 2개 이상의 형식이 있으면 각각의 형식을 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장 안에
여기 주어 동사 그리고 여기에도 주어 동사 보어 두 개의 형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접속사 as가 앞에 있는 절이 종속절이 되고요. 접속사가 없는 절은 주절이 됩니다. 그러면 종속사가 있는 이 as 이하부터 어디까지요? do까지. 여기를 하나의 종속절로 보는 거죠. with는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 이 이하는요, happy 이하는 to 부정사가 와 있고요. let 이하가 O 형식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and로서 병렬 구조를 이루면서 play까지 와 있습니다. with 전치사죠. 전치사는 어디까지요? 명사까지 달려가서 도구까지 가서 한 세트로 수식어가 되고요. from은 neighborhood까지 가서 한 세트로 수식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투부정사 이하가 투부정사가 있고요, let이라는 사역동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는요, O 형식이 와 있습니다. 병렬 구조에 뒤에도 O 형식이 따라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설명이 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좀 설명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준동사를 하면서 준동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돼야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동사를 하면서 준동사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을 같이 설명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문장은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독해하겠습니다. as는요, 뭐뭐 해서 또는 뭐뭐 때문에입니다. 이때 접속사 as는요, 항상 동사와 같이 연결해서 독해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내가 살아서, 아니면 내가 살기 때문에, 뭐 어느 걸 해도 상관없겠네요. 내가 살아서 with 전치사죠. 어디로 갑니까? 도구까지 갑니다. 세 마리의 도구들과.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as는. 나는 매우 해피하다. 그 다음 뒤에 오형식 할게요. 왜 해피한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도구들이 뛰어다녀서. 오형식 해석 기억나시죠?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가 목적보호해서.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도록. 또는 목적어가 목적보호라고.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는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도록. 또 도구들이 안전하게 플레이 하도록 해서 해피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with 전치사 다른 도구들과 이웃의 이렇게 독해하면 두 번째 문장이 마무리됩니다.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however부터 시작해서 마침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한 문장에는 하나의 형식이 있다고 했으니 이번 문장에서도 형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형식을 찾는 열쇠는 바로 동사입니다. 여기 비동사가 보입니다. 그럼 비동사 뒤에는요, 보어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동사가 하나 보입니다. 조동사는 본동사와 묶어서 하나의 동사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장은 여기에서 끝났으니 이 안에 두 개의 형식이 보입니다. 두 개의 형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해서 여기에 that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is 앞에 아주 많은 단어들이 주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live 앞에는 I라는 대명사가 단독으로 주어 자리에 있었고요. 비동사 am이라는 동사 앞에는 I라는 대명사가 단독으로 주어 자리에 있어서 주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과연 누가 주어가 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주어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주어 자리에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니까요, of가 눈에 띕니다. of는 전치사죠. 전치사는 어디까지? 명사까지 달려가서 한 세트. from 전치사, 명사까지 달려가서 한 세트. at 역시 명사까지 한 세트를 이룹니다. 이렇게 전치사와 명사를 묶어서 수식어를 하고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수식어, 여기도 수식어, 여기도 수식어입니다. 수식어는 누구의 일일까요? 형용사와 부사의 일입니다. 제가 앞에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입니다. 명사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수식어가 3개 와 있는데요. 수식어는 형용사와 부사의 일입니다. 따라서 수식어는 문장의 주어 자리에 있을 수는 있으나 주어가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the noise가 명사로서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여기에 and가 보입니다. so 이하에도 and가 보입니다. and는 병렬 구조를 이루면서 앞에 있는 barking과 뒤에 있는 yelling을 병렬 구조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and가 왔다는 것은요, 앞뒤에 같은 품사, 같은 형태를 써라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잘 써놨죠. 그리고 so 이하에도 loud 형용사고요. disturbing도 형용사입니다. 불안하게 하는 형용사 뜻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요, 맨 끝에 in이라는 전치사 뒤에 어디? 명사까지, apartment까지 가서 전치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문장 분석이 마무리된 겁니다. 자, 이제 독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요, so that 구문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요. so that 구문은요, 너무 뭐뭐해서 that 이하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건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독해를 하실 때 so가 보이면요, 뒤로 살짝 가서 that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너무나 뭐뭐해서라는 독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해 시작합니다. 소음이죠. 어떤 소음이 무엇의 소음일까요? 바로 개가 barking 하는 거죠. 짖고 yelling, 막 고함 지르는 소리입니다. 이 소음 어디에서? 공원에서 밤에 한 소음이 너무, 이 형식이죠. 보이다 이거죠. 너무 크고 불안해서 너무나 뭐뭐해서 대니야하다 해야 됩니다. 내가 릴렉스 할 수 없다. 쉴 수가 없죠. 아파트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마침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장의 동사는 complain입니다.
이로써 형식이 정해졌죠. complain 뒤에는 complain 앞에는 모두 주어고요. complain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about 수식어가 나오죠. 전치사, 명사까지 갑니다. 한 세트로 묶어서 수식으로 봅니다. 그러면 전치사, 동사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of 전치사가 보이죠? 어디까지 달려갑니까? 명사까지 달려갑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명사까지 여기서 묶습니다. 뒤에는 부사가 있고요. 또 부사가 있습니다. 이 부사들이 하는 일이 다른 부사와, 얘가 얘를 꾸미겠죠. 다른 부사를 꾸미고 또 형용사나 동사를 꾸미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막혔습니다. 이 빗금을 이용하는 것은 막았다는 겁니다. 넘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험생 여러분, 독해는 질서입니다. 질서. 독해는요, 질서예요. 문장 안에 형식과 성분들은 질서를 잘 지켜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질서대로 독해하면 돼요. 선을 넘어가서도 안 되고 덜 갔어도 안 됩니다. 제가 독해 안 되는 학생들을 지켜보면요, 질서를 몰라요. 아예 질서가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 학생들은 정확한 독해 안 됩니다. 수험생들이 이 질서를 벗어나는 독해를 하게 되면요, 독해 실패합니다. 우리가 치는 시험지에 제시된 지문 중에 질서를 벗어난 걸 찾는 것이 바로 뭐예요? 어법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끼리 그 약속한 거 있잖아요. 표시하면서 하는 거. 그걸 표시를 해드리는 게 어떻게 독해가 되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요. 그 질서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지금 질서가 깨졌어요. of라는 전치사는 명사까지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달려간 게 맞아요. 더 넘어가지 못해요. 부사잖아요. 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동사 앞에 끄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얘들이 할 일이 없어요. 얘들이 독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얘들이 also 하고 얘가 독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왜 있을까요? 부사 얘들은 이 부사는 동사를 꾸미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기에 끊어줘야 됩니다. 빗금을.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 부사와 이 부사가 컴플레인을 꾸미는 겁니다. 그럼 이 괄호들은요, 제가 이렇게 수식을 해놓은 거는 얘들은 앞으로 꾸며도 되고 뒤로 꾸며도 된다는 거예요. 얘도 about this noise가 있으면 얘가 지금 뒤에 꾸밀 게 없잖아요. 문장은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앞에 걸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걸이 아시죠? 귀걸이. 귀걸이는 어디에 거는 걸까요? 귀에다 겁니다. 제가 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요. 뭐 이 정도로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귀걸이가 걸리는 거예요. 이 귀걸이가 바로 귀를 꾸며주는 거예요. 아름답게. 뭐 어떻게 꾸미는지는 하여튼 꾸밉니다. 이 꾸미는 이 귀걸이를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바로 수식이에요. 그러면 귀걸이는 어디에 걸립니까? 귀에 걸립니다. 따라서 얘 also나 뒤에 나오는 seriously 이런 애들은요, 또 about this noise는 앞에 있는 얘들은 다 귀걸이에요. 귀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그럼 얘는 이 앞에 있는, 얘는 뒤로 가고, 얘도
컴플레인을 꾸미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독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독해. 이 짧은 문장인데요. 짧은 문장인데도 독해가 그렇게 깨지기 쉬운 짧은 문장입니다. of 뭡니까? 전치사. 어디까지요? 명사까지 달려가고. 여기서 끊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about 전치사. 어디까지 달려갑니까? 명사까지다. 부사, 부사. 수식어를 이렇게 괄호로 표시합니다. 제가 이 앞에 우리끼리의 약속 있잖아요. 수식어는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이렇게 괄호를 칩니다. 근데 이 수식어가요, 여기처럼 이렇게 어떻게 옵니까? 절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수식어가 절로 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제가 계속 빗금을 치고 있잖아요. 빗금은 뭡니까? 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입니다. 제가 수업하는 동안에는 이걸 잘 보시고요. 천천히 따라 하시다 보면 문장을 보는 눈이 아주 빨리 늡니다. 문장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독해하겠습니다. 나의 아파트 이웃들 중 대다수가 또한 심각하게 불평한다. 일형식이죠. 주어가 주어 동사 컴플레인 동사죠. 그러니까 일형식 해석 아니죠. 주어가 동사한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한다. 전치사 와가지고요. 이 소음에 대해 합니다. 대해. 이 수식어는 형용사 부사라고 했는데요. 형용사 해석할 때는요, 항상 니은과 니을을 넣어줘야 돼요. 끝자락에. 그리고 부사는 뭐뭐에 대해, 뭐뭐 위해, 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보고 상황에 맞게 독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그 다음 문장 하겠습니다. 역시 이 문장에서도요, 형식을 찾아보겠습니다. want가 동사라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해요? 외워서 압니다. 그럼 동사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want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뒤에 뭐가 옵니까? 액션이 옵니다. want가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라는 게요, 여러분이 집에서 해 보셔야 돼요. 이 먹는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우리말로요. 먹는다라는 게 있어요. 그럼 뒤에요, 무엇을이 꼭 와야 돼요. 그래야 말이 돼요. 설명이 돼요. 설명이. 이렇게 꼭 무엇을이라는 목적어를 써야지만이 의사 전달이 되는 것을 타동사라고 해요. 앞에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불평한다. 뭐뭐에 대해 불평한다 해도 의사 전달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잖아요. 여기도 보면 I live 뒤에 나는 산다 무엇을이 안 오잖아요. 이거 내일 다음 시간에 투부정사 하면서 단어 하겠습니다. 단어 어떻게 외우는가, 단어 암기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요, 이 타동사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want 앞에 주어가 있고요. want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옵니다. 그럼 여기 문장이 끝났죠. 그 다음 뒤에는요, 수식어입니다. solve 하는 거죠. 무엇을 solve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긴급한 문제를. 여기에서 to 부정사가 또 나왔죠. 이거 다음에 준동사 같이 정리해서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이가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는가요? 얘 있죠. immediate. 얘가 형용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끊었잖아요. 못 넘어갑니다. 여기서 끊었어요. 못 넘어가요. 그러면 얘는 할 수 있는 게 뭐야? 얘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왜? 액션이 명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나는 누구? 형용사. 그래서 얘 둘이가 목적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목적어는 누구만의 권리라고요? 명사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목적어 자리에 있는 형용사는 목적어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액션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to 부정사 왔는데 문장은 형식은 끝났죠. 형식은 끝났는데 얘가 있어요. to solve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뭘 하겠어요? 아까 제가 귀걸이 설명했잖아요. 귀걸이는 어디에 거는 거예요? 귀를 찾아야 돼요. 얘 귀는 어디 있어요? 액션입니다. 액션. 그래서 to solve 하기 위한 액션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형용사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니은이나 리을을 붙여달라고 했죠. 그래서 solve 해결하다, 해결하기 위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해결한다 무엇을? 이러한 다급한 문제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o 부정사가 형용사로 사용된 경우죠.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예, 그 다음 문장에도 역시 형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형식은 비동사가 보이고요. 비동사 뒤에는 보어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ask라는 동사가 있고요. 동사 뒤에 오형식이 와 있습니다. 오형식 해석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 강의는 그걸 다 알고 있다는 앞에 그 세 장, 꼴랑 세 장이죠? 꼴랑 두 장이죠? 그거 아니오면 영어 하기 힘듭니다. 그럼 take 하는 거죠. 이 체크하는 표시도요. 제가 준동사가 끝나야 이 표시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o prevent 하는 거 또 나왔죠. 여기까지 가고 at이 전치사고 night까지 갔습니다. 자, 이 문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형식이 몇 개 보입니까? 하나, 두 개의 형식이 있습니다. 두 개의 형식이 있다는 것은 이것도 뒤에 여기도 절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친절하게 뭐야? 접속사 since가 보이죠? since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형식과 형식을 연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as 이하도 보면요. 도구 뒤에 뭐가 보입니까? 커머가 보이죠? since도 얘 뒤에 뭐가 보입니까? 커머가 보입니다. 나 여기서 끝났어 이런 뜻이에요. 나 여기까지 해석해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끝났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러면 문장은 여기서 여기 over 하나 남았죠? 전치사 어디까지? 명사까지 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문장에 대한 분석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독해해 보겠습니다. 얘는요. 절이 왔기 때문에 제가 중괄호를 합니다. since는 접속사라서 삼각형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유일하게 이 선을 넘어가는 빗금을 넘어가는 유일한 게 뭐예요? 이 형식이에요. 보이다 이렇게 유일하게 이 선을 질서를 깨는 유일한 게 이 형식입니다. 보이다. 나머지는 질서 깨면 안 됩니다. of 전치사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since 종속절이 끝납니다. 그럼 since는 뭐예요? 뭐뭐 때문에 뭐뭐라서 뭐 이 정도? since 뒤에 숫자가 나오면 이래로 써야 됩니다. 뭐뭐 이래로. 접속사는 어디에서 친다고 했죠? 동사에서 칩니다. 이 동사에서 치려고 하니까 이게 몇 형식이에요? 이 형식이죠. 이 형식은 보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독해하면요. 네가 매니저이기 때문에 어디 매니저죠? 이 파크의. 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5형식입니다. 5형식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가 목적보 하도록 목적어가 목적보라고 목적어를 목적보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해석하는 거 제발 외우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내가 ask 한다. you가 take 하도록 이까지 돼야 됩니다. 자, take 한다. take 한다 다음 뭐가 왔죠? 뒤에 이렇게 조치가 나 방법 이런 게 나옵니다. 조치를 취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I부터 시작했어요. I부터 시작했어요. 형식이 여기에서 끝났어요. 여기서 이 take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까지 하나의 형식으로 봐줘야 됩니다. 준동사가 안 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다음 시간에 준동사 제가 정말 알기 쉽게 올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도 수험생 분들 중에 준동사를 못 알아도 투부정사를 모르시는 분이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수업이 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팍 하지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하여튼 형식은 일단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끝났고요. 형식이 끝나면 나머지는 뭐라고 했죠? 수식어. 그죠?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뒤에 건 수식어예요. 프리벤트 한다. 무엇을? 이러한 노이즈를. 뒤에 거는 다 수식어입니다. 형식이 끝나면 나머지는 수식어. 자, 그러면요. 끝났어요. 이제 독해 마무리입니다. I가 ask 한다. You가 take 하도록 조치를 take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식어니까 어떤 조치? 막는. 니은 붙이는 거죠. 니은, 리얼. 또는 막을 해도 돼요. 뭐를 막죠? noise. at night. 밤에. 이렇게 독해가 됩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역시 문장은 뭡니까? 형식입니다. 형식이 핵심입니다. 동사가 여기 있어요. 뒤에 목적어 왔습니다. from이 전치사죠. 어디까지? 명사까지. 이 순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합니다. 순 부사로 해줄게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는 문법 크게 분석할 게 없죠. 또 이거 나왔죠. 괴로운 투부정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냥 할게요. 특별한 분석할 게 앞에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삼형식입니다. 삼형식.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삼형식입니다. 나는 희망한다. 뭐를?
듣기를 from you 너로부터 곧 이렇게 해서 2020학년도 18번 문제 가장 쉬운 문제죠. 앞으로 계속 2019년 18번 2018년 18번 이렇게 3개 하고 그 다음 19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3개씩 하고 하면 제 생각에는요, 꾸준히 들으시고 제가 하는 그림 그리는 걸 잘 이해하시면요, 뭐 그 한 달, 길어도 2달 안에는 문장은 다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오형식과 문장 성분 그리고 품사의 역할에 기반해서 강의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문장의 형식과 문장 성분 그리고 품사의 역할을 알고 있어도 질서를 제대로 모르는 학생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문장 속의 질서를 파괴하고요. 점수는 또 안 오르는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건 수험생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 독해 돈 주고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독해에 필요한 문법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강의합니다. 이제 영어 단어 외우세요. 죽으라고 단어 외우세요. 저는 어떤 수험생에겐 영어 점수에 인생이 걸려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